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는 민주당 공천 얘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 이게 통보가 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갈등이 점입 가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의원에 이어서 앞서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서른 의원까지 하위 평가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평가를 하면은 모두가 1등이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누군가 1등부터 이제 하위까지 쭉 정해질 텐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친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단히 제가 뭐 평가를 한 건 아니지만은 안타깝고 나름의 못마땅함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평가 자체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저는 동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7월에 선출직 저도 뭐 당 대변인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있었는데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외부 인사 중심으로 12명으로 구성이 됐고 이분들이 6개월 동안 평가를 했거든요. 그 평가 기준은 이미 그때도 공개됐는데 이번에도 다시 공개했습니다. 언론에. 그리고 그 한 28개인가 9개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항목이 있는데 이게 20대하고 똑같거든요. 그 기준 자체는. 그래서 이 평가가 1000점 만점인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지금 나오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뭐 시민단체 거를 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상임위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뭐 이런 거 하던데 그거도 물론 평가에 들어있지만 진짜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활동도 있고 공약 이행도 있고 다면 평가. 뭐 정성 평가가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아니 많은 정말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고 하는데 누군가의 입김으로 뭐 이렇게 손을 댔다 저는 그걸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정말 큰 일이죠. 그건 있을 수 없다. 어제 서른 의원은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거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한 거다. 내가 이재명보단 잘했다. 이재명 대표보단 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요. 지금 뭐 저기 평가 받으신 분들 중에 이제 감정도 격해지고 하니까 당 대표 이제 공격도 하고 그러시는데 조금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동료 의원들 평가가 있고 또 지역에서 여론조사도 했기 때문에 당원들 그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니 아까 하민 대변인이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상상이 아니라 거의 현실이기 때문에 상상 안 해도 현실이 누군가 너무 손을 잘 대거나 보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 소위 말하는 가결파들 뭐 김민석, 박홍근, 에, 박주민 의원 같은 뭐. 윤건영 의원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단수 그러니까 공천 받으신 분들.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제 가결파들을 기가 막히게 잘 걸러내는 시스템이니까 하위 평가자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건 정말 잘 네. 고안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근데 컷오프 당하신 분들도 그리고 내지는 10% 20% 하위 평가 받으신 분들도 이게 모든 본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재명 대표로 다 반박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재판 과정 중에서 컷오프 됐다 노웅래 의원 그 이재명 대표로 반박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의정 평가가 별로 안 좋아서 뭐 컷오프 됐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로 반박 가능합니다. 의정 평가가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언론 보도 보니까 지역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 이재명 대표 지역 관리 안 한 거 뭐 계양을 주민이시지만은 뭐 그런 계양을 이 관리 잘 안 했다 이런 평가들 역시 이재명 대표로 반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스템은 기가 막히게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잘 솎아내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천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걸로 저는 그냥 보이는데요. 알고 보면 혹시 이재명 대표도 하위 10%인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저 매우 높다고 아니 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가산점, 감점이니까 컷오프 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누가 봐도 뭐 시스템 공천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시스템하고 뭐 통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정치라는 점에서 지금 이 공천 잡음이 어쨌든 생겨난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누가 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뭐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뭐 유인태 의원, 뭐 이미경 의원 이런 분들 컷오프 시켰잖아요. 이해찬 의원 이런 분들 컷오프 시키고 정청래 의원 컷오프 시켰는데 좀 중진이었던 유인태 의원이나 이미경 의원은 적어도 자기가
자기 지역구에 누가 올지에 대해서는 당이 좀 협의를 해줬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때 뭐 오기영 의원 뭐 그때 본선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만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은평이나 도봉 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줬어야 되는 거죠. 인재근 의원이 은퇴하거나 뭐 예를 들면 김영주 의장도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내려놓으실 때가 뭐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역구에 조금 그 의사를 좀 존중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이 그냥 시스템으로 자르고 전략 영입 그냥 집어넣는 방식으로만 하면 이게 당연히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보면 방송 나오는 사람들은 막 비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뭐 어떤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렇죠.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되게 어려운 게 비명 행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하필 또 비명 행사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래. 네, 저도 머리를 많이 굴려봤지만 야 이거는 이길 수가 없고 사자성어가 몇천 년 전에 이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나 놀라운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뭐 당 기여도 같은 정성 평가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면은 한민수 대변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입법 실적이라든지 뭐 상임위 출석률 이런 거 그 정량적 지표만으로 산정했다고 하면 국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당 기여도라고 하는 굉장히 불분명한 그런 기준들을 넣어놓고 그걸 이재명 대표께서 심지어 나오셔가지고 무슨 0점 받은 사람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웃으시는 동료 평가 0점도 네, 있어요. 동료 평가 0점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거는 진짜 마녀사냥했다라는 거를 웃으면서 즐겁게 얘기하시는 그런 좀 섬뜩한 장면인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당하시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건 박용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나 뭐 이수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 뭐 그래 이분들은 뭔가 좀 그럴 수 있어. 뭔가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 하는데 박용진이 하위 10%라고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정치 조금만 아는 분들이면 이게 말이 되나? 이 대선 어떤 경쟁자라서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확 오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박용진 의원을 하위 10% 넣는 거는 굉장한 무리수였다. 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저랑 거의 옆 지역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평판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예를 들면 도봉구에서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계신데 강북구에서 장사하시면서 박용진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적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박용진 의원은 개딸 빼곤 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사실상 뭐 그렇게 하위 통보를 해버리는 거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딸 비율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그 박용진 의원과 경쟁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 역으로 그래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한민수 기준은 대변인님. 20대가 같고 네. 그리고 한 31분 정도가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언론을 비춰보면 이제 하위 20%에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31명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이른바 내가 하위 10% 20% 해당된다고 하고 탈당하고 한 분들은 한 5명 정도 5명 6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 중에 정말 아까 뭐 이상한 사성어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 안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뭐 언론을 통해 들은 얘기하면 아주 대표적인 친명분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밝히지 않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밝힌 분들은 소수 몇 분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는 이제 특정 의원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정도로 당에 지금 이제 뭐 상처가 되고 논란이 된다면 정말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그분 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역으로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당대표 아니라 누구도 손을 못 댔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6개월을 본인들이 해가지고 그냥 그 공관장한테 넘겼던 게 오히려 설득력 있는 주장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가 이미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과 어떤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뭐 웃은 장면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우리 당대표 회의실 앞에 기자들 백브라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가 여러 질문을 받으면서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하면서 그런 표정이 나온 거지. 아니 어떻게 당대표가 지금 컷오프돼서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을 조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기자들 다 모여 있잖아요. 질의응답 받으면서 기자들 향해 한 표정이니까 그것까지 공격하는 건. 당대표 어제도 노웅래 의원 또 만나셨고 이미 안타까움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는 최종 공천이 결정되고 나면은 평가가 있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예. 지금 여기서 하위 평가 받았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불만을 토로한 뭐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탈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경선 치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하위 평가를 받으면 경선에서 엄청 막대한 감점을 받는다면서요. 이게 뭐
그게 열심히만 하면 가망이 있는 정도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그래도 경선을 하시겠다는 의원분들은 나름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대 후보 이제 같이 붙는 분들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위 10% 되면은 본인이 받는 그 득점의 지지의 30% 정도가 이제 감산이 되고 예. 20%면은 이제 20% 감산이 되는데 상대에서 나오는 후보가 전혀 가점이 없는 그냥 뭐 정치 신인도 아니고 여성 청년이 아니면은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뭐 재선 3선 하신 분도 있고 물론 초선 분도 계시는데 그 4년 이상 8년 12년을 그 지역을 다녔으면은 제대로 활동했다면 새로운 저기 뭐 비례대표 의원이 됐던 뭐 신인이 됐던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 반면 이제 컷오프가 된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그러니까 여기 전략 이제 선거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컷오프가 지정이 된 어제 겁니다. 됐습니다. 예. 근데 누구로 검토하는 거예요? 추 전 장관이에요? 뭐 전현희 위원장이에요? 이현주 전 의원이에요? 아무리 쳐다보셔도 제가 말을 모릅니다. 모르고. 왜 한민수 대변인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저기 그 뭐 여러분들을 넣고 뭐 적합도 조사를 한 것 같긴 한데 이런 데야말로 그 이수진 의원께서 뭐 안타깝지만 이제 컷오프가 되셨고 거기 상대 후보는 이미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나경원 의원이 나오시잖아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갖고 있는 뭐 이미지, 경쟁력 이거를 종합적으로 우리 전략 공간에서 판단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변인님이 예측하시기에는 어떤 분이 적합합니까? 예측 안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해. 그러면 이수진 의원 이 얘기로 넘어가죠. 탈당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직격했거든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수진. 네 의원.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게 후회가 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뭐 굉장히 센 형량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내놨거든요.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 원으로서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로 해서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고 이제 본인이 뭐 탈당 선언했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언론이 그동안 이분을 비판을 하던 평가를 할 때 정말 뭐 강경한 친명 철험의 소속이다. 예, 철험의 소속이다 예, 뭐 그렇게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많은 뭐 비호감도도 있었고 했는데 이분에 대한 컷오프 되고 했는데 완전 태도를 바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백현동 같은 경우는 검찰이 한 2년 정도 수사해서 지난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가 단식 중에도 가서 이제 실질 심사까지 받았고 그 중에 제 기억으로 하나가 백현동입니다. 예. 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수진 의원도 이제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지 몰라도 좀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더 안 하실지 몰라도 이런 모습들이 글쎄요, 바람직해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컷오프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은 판단할 많은 수도 분들은 있다.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부터도 보시는 좀 거고. 그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까지 강성 뭐 친명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를 위해서 뛴다고 예. 본인들이 막 그랬잖아요. 모여 있고 했는데 본인 공천 안 되면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보니까요 공천을 놓고는 부자지간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알겠습니다. 아무리 민감해도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 보기에 이수진 의원이 얘기한 뭐 이렇게까지 중앙일보와 통화했대요. 법정 최고형이 나올 텐데 액수가 5억 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률가인 김준우 대표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니 근데 이게 타당한가요? 저는 이 사건 예전에 이제 방송 패널 할 때 많이 좀 들여다 봤었는데 판결문을 제가 구해서 이번에 읽지 못했어요. 이제는 뭐 패널이 아니라 당 대표를 일정이 너무 바빠서. 근데 패널 폄하 지금 하시는 거 아니야. 일이 달라진 거죠. 주 업무가 전업을 해서 패널 네. 갈라치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업을 해서 그런 거고 요게 지금 그 이상한 사건이에요. 이상한 사건은 맞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진술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바울 씨와 김인섭 씨 그리고 정진상 비서실장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뭐 인허가 부분이 좀 달라지거나 했더라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까지 이제 구축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김인섭이 구속되고 징역형 선고 받은 분이 예전에 뭐
이재명 대표 선본을 띄고 이건 다 사실인데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금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좀 다른 쟁점이 있는데 이수진 의원께서 약간 격앙되셔서 좀 더 세게 발언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분이 판사 출신답지 않게 항상 발언이 좀 셌잖아요. 아니 뭐 물론 저희 입장에서 보면 뭐 재밌는 광경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 컷오프 되는 데에서 저희 당이 봐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적어도 이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뭐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컷오프는 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웃긴 거는 이수진 의원께서 이제 사실상 탈당 선언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그 당시에도 판결문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 내용 알고 계실 텐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나빠졌냐라는 데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수진 아니, 근데, 의원의 이 컷오프는 좀 어느 정도 뭐 이해가 간다라고 김지섭 전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그럼 노웅래 의원은요? 사실상 공천 배제된 거 이거 이렇게 보시기에 어때요? 또 뭐 1심에서 유죄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완전 얘기가 다르고 이거 정도는 사실 공천 배제하고 수도권 민심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봉투 의혹이나 노웅래 의원 건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본인 리스크 때문도 있지만 제3지대가 커질까 봐 컷오프를 빨리빨리 하기가 좀 어려웠던 저는 국민의힘이 현역 지금 뭐 무소음 공천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지금 이준석, 이낙연 두 대표한테 감사해야 돼요. 지금 컷오프 원래 더 일찍 되거나 진짜 컷오프 그래요? 냈어야 되는데 경선 붙여준 현역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맥락에서 봤는데 지금 수도권 민심이 좀 안 좋아진다는 지표들이 보이니까 노웅래 의원 컷오프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걸 사실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뒤에 하니까 지금 진화가 안 돼서 이것만으로는 지금 문제가 수도권 부분을 지금 약간 나빠진 지표를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카드가 못 되는 게 오히려 문제인 거죠. 제3지대 얘기 김준호 변호사님 들어보죠. 말씀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정도는 뭐 컷오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근데 이제 형평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돈봉투 의혹이 있거나 뭐 기소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 전부 그러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던가. 이재명 대표 네, 말씀하시는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자니 또 이게 뭔가 탈당 러시가 일어날까봐 그렇고 해서 그 이제 약간 본인이 찔린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미래에 후원금 500만 원씩 보내야 됩니다, 진짜. 예. 아 여기 지금 홍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새로운 미래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새로운 예, 미래가. 새로운 예, 미래. 예. 아,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분들 같은 예. 경우 특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노웅래 의원은 또 기가 막히게 농성 장소를 잡으셔가지고 이슈화를 잘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타격이 굉장히 큰 것이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나오고 판사까지 하고 뭐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정치권에만 가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냐? 다 공천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천 문제가 없어지니까 마치 매트릭스에 빨간 약 드신 것처럼 갑자기 진실의 눈으로 진실된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약간 격앙돼서 뭐 무기징역 이런 건 좀 제가 봐도 너무 좀 센 얘기인데 예. 하신 얘기 중에 그거는 있어요. 공범 내지는 어떤 관여자들의 판결이 유죄의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이제 별개 사건이라도 유사 사건 판사는 거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뼈 아픈 지점 맞다. 잠시 후에 2부에서 계속 얘기 듣도록 하죠.